네, 안녕하세요. 오늘 시장은 어제 방송을 그대로 반복해서 틀어드려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죠, 그죠? 시장 재미없죠? 뭐, 5포인트 올랐습니다만, 뭐, 올랐다고 볼 수도 없을 것 같고요. 그야말로 지지부진한 모습에서 내일 프로 횡보하는 그런 양상이 이어졌습니다. 어제 우리가 어제 라이브 방송의 제목은 4번 파동의 특징이라고 제가 제목을 달았죠. 그죠? 4번 파동의 특징. 지금 시장이 지루하고 재미없는 것은 뭐 때문이다? 때문이다. 조정 파동이기 때문이다. 충격 파동일 때, 1번 파동이나 3번 파동이나 5번 파동일 때는 추세가 화끈하게 나타나는 소위 트렌딩 시장이죠. 그죠? 트렌딩. 추세적으로 움직이는 트렌딩. 그죠? 인데, 요즘 같은 경우에 시장이 재미없는 것은 뭡니까? 트레이딩. 그죠? 횡보하는. 그러니까, 트렌딩 시장이라는 이야기는 추세가 있는 시장을 말한다면, 트레이딩 시장은 어떻습니까? 횡보하는 그런 시장을 말하죠. 그래서 지금이 뭐라고요? 트레이딩 시장이죠. 뭐 때문에? 지금이 사파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뭔가 이게 시장이 화끈하게 바뀌지 않는 한, 그러니까, 시간이 결국은 우리는 뭐가 필요하다니까 사파가 끝나기 위해서는 결국은 뭐가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 그런 이야기 됩니다. 전반적으로 야금야금 저점이 높아지는 그런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과거에 보았던 화끈한 상승세, 트렌딩, 추세를 가지고 움직이는 추세적인 시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아직도 요원하다. 시간이 더 필요할 거다. 그런 말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도 외국인들은 적극적인 매수세가 아니고 그냥 조금 팔고 시장에 활발하게 들어오지도 않았고요. 그 다음에 기관들이 매수했다고 합니다만은 선물은 매수하고 선물을 매도했으니까 그죠? 전 선물 간에 아비트라지 차익 거래만 했지 얘들이 방향에 베팅해가지고 현물도 사고 선물도 사고 시장을 위쪽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그런 뚜렷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고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재미없는 양상이었노라라고 말할 수 있네요. 코스피는 5포인트 올랐고요. 그죠? 그 다음에 코스닥은 1포인트, 0.13포인트, 둘 다 55, 100보, 얼마 오르건 얼마 내리건 큰 의미 없이 55, 100보, 그죠? 그놈이 그놈이고, 그놈이 그놈, 도찐 개찐, 그죠? 도찐 개찐, 그죠? 도찐 개찐, 그놈이 그놈, 또는 55, 100보, 55, 100보. 정도의 재미없는 그런 양상이었습니다. 시가총액 종목들, 삼성전자는 떨어졌는데, 하이닉스는 올랐고, 그죠? LG엔소는 떨어졌는데, 삼성 SDI는 올랐고, 그죠? LG화학은 더 올랐네요. 시가총액 종목 중에 네이버, 카카오, 조금씩 이제 힘을 내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보면서 나중에 말씀드리기도 하고요. 해외 시장을 본다면, 우리가 차트에서 보면은 나스닥 시장이나 아니면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둘 다 구름을 뚫고 올라갔거든요. 구름을 뚫고 올라왔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이 이제 상승을 이끌어 간다면 우리나라 관련주에서도 반도체, 그렇죠? 특히 소부장 관련주, 반도체, 소재, 부자재, 장비, 소부장 관련주가 괜찮지 않겠냐. 반도체. 라는 측면에서 어제 제가 말씀드리기로 소부장 관련주에서 괜찮아 보이는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겠노라.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겠노라. 라고 했었죠. 그죠? 소부장 관련주. 그런 것들도 나중에 음악 듣고 나서 지수 보고 음악 듣고 나서 종목을 볼 때 그때 차근차근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할 이야기, 오늘은 사실은 험블한 투자라는 제목인데요. 오늘 여러 가지 칼럼을 읽다가 아주 괜찮은 칼럼 하나 발견했습니다. 이게 어디냐니까, 이 이제 연합인포맥스, 제가 맨날 보는, 이거 차트가 연합인포맥스 차트잖아요. 그죠? 근데 연합인포맥스의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연합인포맥스 홈페이지가 있는데, 연합인포맥스 홈페이지에 여러 가지 칼럼이 나오는데, 이 이종혁 부장이라고 투자금융 부장이에요. 저도 잘 알아요. 잘 아는데, 이 이종혁 부장이 칼럼을 썼는데, 이 칼럼의 제목이 험블한 마음가짐의 시기라는 이야기였어요.
humble하다, 겸손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앞에 쭉 물은 이야기 나옵니다만 그건 다 넘어가고 무슨 이야기를 이 양반이 하고 있냐니까 뭐죠? 아직은 방향이 잘 안 보인다. 이거 아직은 방향이 잘 없다. 그죠? 왜 이렇게 방향이 없다. 그래서 대가들은 이럴 때일수록 겸손한 자세를 가지라라고 충고하는데 1,400억 달러를 운용한 헤지펀드를 레오 달리오 이란 이 양반입니다. 레오 달리오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그죠? 그러니까 1,400억 달러니까 우리나라 그 영어로 말하자면 1,400억이니까 114 빌리언 달러니까 140조입니다. 140조. 그죠? 우리나라 그 원화로 말하자면 환율 1,000원 잡을 때 140조. 환율을 1,200원 잡으면 얼마가 됩니까? 뭐 엄청나게 많은 한 60조, 70조 되나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돈을 운용하고 있는 헤지펀드의 매니저, 그러니까 헤지펀드 헤드가 되는 레오 달리오가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자기가 1981년도가 1982년도에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것이라고 확신하고 신문에도 그렇게 기고하고 TV에 나가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심지어 의회에서도 그렇게 증언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1981년, 82년도 되면은 분명히 미국 경제는 침체에 빠질 거다. 그래서 신문에도 쓰고 뭡니까? 텔레비도 나가고 심지어 의회에 나가서도 자신있게 이야기했다 이거죠. 근데 과연 1981년, 82년도에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졌느냐? 안 그랬죠. 그러니까 이 양반은 침체에 빠질 거 생각하고 주식을 팔고 현금 보유를 늘리고 채권을 배수하고 그랬습니다만은 몽땅 헛손질을 하게 되는 그딴 이야기죠. 그래서 결국 무슨 이야기 하느냐? 당신의 일로 옳다고 자신하는 것보다는 언제나 틀릴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오히려 투자 판단에 이롭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옳다. 그러니까 제가 요새 하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잖아요. 이거 뭐 갑자기 왜 이래. 우리의 신념과 현실이 다를 때, 우리의 신념으로 봐서는 지금 조정파동이고 떨어질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현실은 구름을 넘어서 꾸역꾸역 올라가고 있다. 이럴 때 어떻게 할 거냐? 신념을 계속적으로 고수할 거냐? 아니면은 현실을 받아들일 거냐에 대해서 달리오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틀릴 것을 두려워해란 말이에요. 틀릴 것을 두려워해라. 항상 틀릴 수 있다. 항상 틀릴 수 있다. 내 생각이 틀릴 수 있다. 는 생각을 항상 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요즘 제가 주장하는 바로 이런 이야기인데요. 마침 이 양반이, 이종혁 부장이 제가 주장하는 말을 어디서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주장하는 바와 비슷한 이야기를 하길래 여러분들이 오늘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틀릴 수 있다. 우리의 신념으로 봐서는 구름 못 넘기고 상승에 끝나서 다시 하락을 보고 있는데, 주가 꾸역꾸역 올라가더니, 기준선 넘기고 구름을 넘기고 구름 밖으로 나올 때 어떡할 거냐. 그냥 지금이 사파다라고 주장하고 계속적으로 아래쪽으로 볼 거냐. 아니면은 지금이라도 틀렸다고 볼 거냐. 어떤 이야기입니까? 지 생각이 항상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시라. 뭐 그런 이야기 됩니다. 그래도 제가 종종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제가 이때까지 투자 경험에서 가장 큰 손실을 보았을 때가 언제겠습니까? 이거는 분명해. 틀림없어. 이는 뭐 하늘이 두 쪽이 나더라도 분명해. 라고 확신했을 때. 그때가 시장은 저에게 뒤통수를 빡 때리면서 틀렸지만, 저의 정신을 번쩍 나게 만들었던 기억가 많습니다. 제가 분명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확신했기 때문에, 그야말로 엄청난 돈을 갖다가 주식이나 어떤 한 방향으로 때려 넣었죠. 그죠? 올라가다 생각하면 롱 쪽으로 왕창 때려 넣거나, 떨어진다 생각하면은 풋이나 숏 쪽으로 왕창 때려 넣었을 때, 시장은 항상 제 생각과 다르게 움직이면서 저한테 처참한 결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종종 그런 이야기 합니다만,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그렇습니다만 혹시 틀릴지 모른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계시라.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 거다라고 우리가 예측하는 건 당연하죠. 예측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예측이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항상 했을 때 오히려 그 성과가 높지 않겠느냐.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뭐 잔소리 같은 이야기입니다만 그런 이야기였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지수를 하나씩 보면서 차근차근 따져보도록 합니다. 자, 코스피 지수입니다. 구름에 계속 막혀 있죠, 그죠? 근데 어제 후행스팬은 확 이게 주가가 조금 올라갔으면 이 주가가 여기서 조금만 더 고기를 올렸으면, 조금만 더 고기를 올렸으면 후행스팬이 이렇게 올라갔을 텐데, 아직까지는 어떻습니까? 캔들하고 다 있죠, 그죠? 그러니까 완벽하게 후행스팬의 저항을 벗어났다고 말하기는 아직은 조금 난제, 아직 멀었죠. 그죠? 아직 멀었죠. 후행스팬의 저항을 아직까지 완벽하게 뿌리치지 못하고 후행스팬의 캔들에 바지가랑이 잡고 이제 버티고 있는 가지마! 라고 버티고 있는 그런 양상이고요. 구름은 구름대로 구름 상단에도, 구름 안에도 못 들어가고 구름 하단에 걸려가지고 애매모호하게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재미없고요. 전반적으로 우리는 이걸 갖다가 4라고 보고 있긴 합니다만은 4파, 그죠? 4파로 보고 있긴 합니다만은 어떻게 됐든 간에 A가 A고 B고 A가 A고 4에 B고 그 다음에 C가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설령 이게 4에 C라고 할지라도 예를 들어 얘가 주가가 올라가서 구름을 넘기고 그렇게 될 때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아직까지 그렇게 되지 않았으니까 벌써부터 지뢰 겁을 먹고 벌써부터 살아가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은 만약에 우리의 생각과 현실이 달랐을 때는 뭡니까? 우리가 틀렸다고 한 사실을 인정하고 현실을 받아들이시라. 구름 위로 올라갔을 때도 매도하거나, 그죠? 뭐 떨어질 거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는 잘못된 생각이다 하는 이야기를 미리 벌써부터 말씀드립니다. 코스닥 지수는 구름을 넘어설라 그랬죠, 이제. 어제는 구름을 넘기지 못했는데, 오늘은 진짜로 구름을 넘었죠. 그죠? 완벽하게 오늘의 구름의 상단이 938.42인데, 구름의 상단 여기가 938.42가 구름인데, 그죠? 오늘의 종가가 939.07이므로 종가가 확실하게 구름 상단마저 이제 넘어섰습니다. 그렇죠. 넘어섰죠. 그리고 이제 후행스핀에 예전에 넘어섰으니까 이제는 그 지긋지긋했던 구름의 저항도 이제는 바지가랑이를 뿌리치고 올라온 꼴이 되죠. 그죠? 이제는 어떻게 될 겁니까? 이렇게 가지 않겠냐. 상승하고 구름 거기까지 갔다가 가는 그런 좀 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어떻다고요? 여전히 똑같은 이야기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코스닥이 좋아 보이지 않냐. 그러니까 구름 위로 올라가는 종목은 쪽으로 골라시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해외에서 보면은 해외 종목들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그죠? 이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그렇죠? 역시 구름 위로 고개 냈죠. 그렇죠? 후행스팬 위로 올라가 있고 구름 위로 고개 냈습니다. 앞으로 예상되기로 이렇게 가지 않겠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마찬가지로 또 뭡니까? 나스닥 100 지수. 이 나스닥 100인데, 그죠? 나스닥 100인데, 마찬가지로 구름 밖으로 고개를 냈죠. 후행스팬 예전은 되었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상승을 예상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나스닥 시장하고 우리나라 코스피하고가 제대로 동조화가 해서 잘 안 되고 있죠. 그죠? 간밤에 나스닥 지수 몇백 포인트 얼마 올랐나요? 크게 올랐습니다. 251포인트 올랐습니다. 근 1.5% 급등세로 보였습니다만 우리 시장은 오늘 별볼이 없죠. 그러니까 나스닥 시장하고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하고의 연계고리가 상당히 많이 끊어진 거로 보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최소한 나스닥 시장이 꾸역꾸역 올라갈 때 우리나라 코스피가 최소한 나스닥의 상승이 우리나라 시장의 악재는 아닐 거다. 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나스닥 오르는 만큼 오르지는 않겠지, 않을 수 있어도, 그래도, 최소한, 나스닥은 올라가는데, 급등하는데, 코스피는 급락하는 그런 꼴은 없지 않겠냐. 그죠? 그렇게는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미국의 나스닥 지상 또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미국 시장이 상승한 것은, 현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그 정전 협상이 잘하면은 뭐 타결되지 않겠냐. 그죠? 잘하면 타결되지 않겠냐. 뭐 그런 기대감이 반영이 되어서 주가를 끌어올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하고 이게 협상 잘 되면 결국은 뭐 전쟁은 끝나지 않겠냐. 전쟁은 언젠가 끝나겠지. 더구나 러시아 하는 꼴을 보니까 얘들이 처음에 음보랑 달리 점점점 장기전으로 들어간 걸로 보려고서는 얘들이 장기전을 할 능력도 없어 보이고, 따라서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지 않겠나. 그러면 전쟁이 끝날 것이고, 그러면은 이때까지 시장을 짓누르고 있던 전쟁의 공포, 전쟁의 불확실성이 사라지면서, 될 수 없으면은 뭡니까, 러시아가 원자 폭탄 쏜다 그러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판에, 그러다 보면 잘못하면은 대형 2차, 3차 세계대전으로 벌어지지 않겠냐라는 우려감도 있는 판에, 러시아가 만약에 우크라이나와 정전 협상이라도 휴전 협상이든 정전이든 간에 하여간 전쟁이 끝나게 된다면 좋아지지 않겠냐는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리긴 했죠. 아직까지 시장에서 잘 못 믿는 것 같아요. 잘 못 믿는 것 같아요. 과연 러시아가 진짜로 그 협상한 대로 할까? 진짜일까? 말만 그렇게 하고 워낙 쏘아왔으니까, 우리가 그동안 워낙 많이 쏘아왔으니까 계획 과연 그럴까라는 퀘스천 마크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 것들이 우리 증시에는 영향을 미쳐가지고 시장은 비실거렸다라고 말할 수 있겠고, 또는 차트로 말한다면 구름 못 넘기지 않냐? 구름 못 넘기지 않았냐? 그런 덕에 비실거리고 있으니까, 여전히 코스피로 본다면 아직 우리는 물증이 나타나지 않았죠. 그죠? 물증. 무슨 물증이야? 예컨대 주가가 기준선을 넘기고 1번, 후행스팬이 캔들을 넘기고, 세 번째, 주가가 구름 위로 올라가는 이런 물증인데, 현재로 봐서는 이것밖에 없잖아요. 1번. 그죠? 따라서 우리는 현재로 봐서 코스피 쪽으로 거래한다면 무슨 매수? 정찰밖에 못하지. 아직까지 후행스팬이 캔들을 못 넘어갔으니까 타진 매수 물량을 늘려가지도 못하고, 구름 넘기지 못했으니까 이것도 못하고, 지금 우리가 지수로 할 수 있는 일은 정찰 매수밖에 못하니, 전반적으로 지수로 볼 때, 코스피에 투자할 때는 아직까지는 비중을 늘리기보다는 적절한 수준을 유지해 놓고, 그 안에서 괜찮은 종목을 돌아가면서 매수하면서 상승이 시작되기를 기대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아직도 여전히 다소간 좀 보수적인 태도를 취하고 싶다. 그런 이야기 됩니다. 달러대 원화 환율의 경우에도 결국은 이제 전쟁 이야기가, 우크라이나와의 협상 타결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달러대 원화 환율도 꽤 큰 폭으로 10원이나 빠졌네요. 그죠? 이게 결국은 뭡니까? 지금 정전 협상, 그래서 전쟁 끝날 거다. 그죠? 전쟁 끝날 거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떨어지긴 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후행스팬은 캔들 위에 있고요. 구름 위에다 보니까 아직은 안심하기는 좀 이르죠. 그죠? 안심하기 이르다. 그러니까 여전히 조심스럽게 보고는 있으나, 우리가 이게 확연하게 구름 밑으로 내려오기 전까지는 아직은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말아야 되지 않겠나.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등등이 괜찮아지고 있는 걸 봐서는 시장은 그래도 조금씩이나마 특히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이나마 이제 나아지는 쪽으로, 그래서 나갔다가 이렇게 되는 쪽으로, 그래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좀 더 나아 보인다는 이야기는 가능하겠죠. 자, 해외 쪽으로 봐서 뭡니까? 해외 종목 중에서 이제 WTI인가요? WTI는 역시 결국 이제 전쟁 끝날 거라는 그 때문에 오히려 이제 구름 밑에서 기준선 밑에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라 그랬죠? WTI는 뭡니까? 여기서 여기도 합니다만은,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일단 타진 매도부터 해놓고, 그죠? 타진부터 기준선 무너졌으니까 원칙대로 WTI는 타진 매도부터 해놓고 보자는 이야기죠.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타진 매도부터 해놓고 일단은 물량을 좀 줄이는 상태로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하는 이야기고요. 반면에 금은 전쟁 때문에, 그죠? 금은 더더구나 경기도 관계없고, 더더구나 전쟁과 아주 밀접한 관계이다 보니까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금 가격은 어떻게 했습니까? 떨어지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후행스팬을 통과할 건 어떻게 할까
봐야 될 텐데, 제가 그런 이야기 했던 것 같은데, 경험상으로 봐서, 그야말로 소설입니다만은, 통상적으로 제 경험상으로 봐서, 후행스팬이 캔들이 이렇게 올라갈 때, 후행스팬이 위에서 내려올 경우에는 대개 이것을 통과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 무너뜨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후행스팬도 무너뜨리면서 이렇게 가격도 구름을 무너뜨릴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인다. 그죠? 따라서 이 종목, 금은 하락할 가능성이 좀 더 있어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뭐 그게 무슨 책에 있는 이야기도 아니고 이론에 뒷받침되고 있는 건 백그라운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사태를 많이 보다 보니까 이런 그림이 보니까 주가가 바바바바 올라가는데 후행스팬이 올라가다가 못 올라가고 이 주가를 후행스팬이 캔들을 옆에서 때릴 때는 보통의 경우에 뚫리는 경우가 많더라 라고 하는 소위 말해서 경험이라면 경험이고 다른 말 하면 통밥이라면 통밥이고 그죠? 통밥이라면 통밥이고 그죠? 그냥 소설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론적인 백그라운드 있는 건 아니고 그냥 경험적으로 봐서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더라 하는 이야기니까 막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지 그렇다고 해서 그걸 이유로 해가지고 다른 종목에서 이렇게 되는 경우는 무조건 파시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은 이미 금은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진 매도부터 해놓고 봐야 됐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도 저렇게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비트코인은 어떻습니까? 뭐 여전하죠, 그죠? 여전하죠. 비트코인은 여기서 매수 신호, 그죠? CCI가 매수 신호가 나타난다. 아직 아니죠, 그죠? 오늘의 CCI가 얼마냐? 136이죠. 오늘 CCI가 136이니까 여기에 100선이니까 아직까지 100선 위에 있죠. 그죠? 위에 있으니까 위에서 밑으로 뚫어내지 않았으니까 매도 신호도 아니고 여전히 매수입니다. 여전히 매수. 그죠?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CCI는 비트코인은 매수. 그 다음에 비트코인은 매수. 금은요? 매도. 그죠? 금은 매도. 그 다음에 WTI는 역시 매도. 타진 매도긴 합니다만은 매도. 그죠? 매도. 그렇죠. 자, 뭐 이런 정도입니다. 시장은요, 코스피는 아직까지 그냥 정찰 매수. 조금만 움직이면은 내일 되면 어떻게 할까요? 이게 만약에 내일의 후행은요? 어떻게 할까요? 내일 주가가 폭락하지 않는 한, 얘가 이렇게 되지 않는 한 옆으로 가거나 이렇게 움직이면 주가가 옆으로 가거나 위로 가면은 결국은 잘 보시면 후행스팬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되거나 야간 결국은 그때부터 우리의 캔들이 밑으로 내려오죠. 그죠? 이 캔들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후행스팬이 캔들의 저항을 어떻게 합니까? 벗어난 꼴이 되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조금씩 오늘까지는 정찰 매수였다면 내일부터는 주가가 폭락하지 않는 한, 그래서 다시 캔들 밑으로 내려갔다면 말짱황이고, 그러면 말짱황이고, 내일 봐서 주가가 폭락하거나 하지 않는 한 내일부터는 조금씩 물량을 정찰 매수해서 지금은 조금씩 타진 매수 쪽으로 물량을 늘려가도 괜찮아 보이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대략 이런 정도로 시장에 대한 이야기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조정 파동이다 보니까 재미가 없다. 이야기는 똑같은 이야기고요. 루이스님 오셨네요. 야호님 오셨고요. 기분좋게님도, 라이프타임 카스터머님, 임준수님, 홍프로님, 이호님, 까미노님, 이인숙님, 송수진님, 진현주님, 강물처럼님 오셨네요. 그죠? 언제라도 항상 그렇습니다만 질문이 있으면 뭐든지 간에 종목이든 지수든 무슨 이론이든 뭐든 간에 무엇이든지 말씀하셔도 언제라도 제가 잘 모른다 그럽니다. 모른다 그래요. 모르는 걸 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만은 하여간 제가 아는 것은 아는 대로 말씀드릴 거를 질문에 대답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